어르신들, 이제부터 피부과에 돈 쓰지 마세요. 수십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 그거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실천하시면 얼굴에 지긋지긋하게 남아있는 기미, 주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5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를 치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박혜란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원장님, 기미 없애려다 살림 거덜나겠어요. 라며 비싼 시술비 때문에 정작 치료를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야 나를 좀 돌보려는데 거울 앞에만 서면 짙어진 건버섯과 기미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시죠. 모임에 나가면 괜히 내 얼굴만 더 늙어 보여서 위축된다고 눈물 글썽이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갑자기 올라온 기미 때문에 남몰래 거울 보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혹시 이건 나이 탓이라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45년 의사 생활의 모든 경험을 걸고 비싼 시술 없이 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어머님들 얼굴을 다시 환하게 밝혀드릴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는 거울 앞에서 한숨 대신 미소를 짓게 되실 겁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청춘 주치의 채널 다시 청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들 얼굴을 거뭇거뭇하게 만드는 녀석들의 정체를 제가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건버섯과 기미인데요. 이 둘은 생긴 것부터 원인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버섯부터 알아볼게요. 의사들은 이걸 어려운 말로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햇빛 굳은 살이라고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평생 밭일하신 우리 어르신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과 똑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우리 피부는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왔잖아요. 젊을 때는 피부에 힘이 좋아서 햇빛에 좀 타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도 기력이 쇠해서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햇빛에 손상된 묵은 세포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차곡차곡 쌓여서 갈색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그게 바로 햇빛 굳은 살, 건버섯입니다. 특징을 보면 아주 쉬워요. 오래된 상장 위에 찍힌 도장처럼 경계선이 분명하고요. 손으로 살짝 만져보면 살짝 오돌토돌하게 만져집니다. 색깔은 여튼 갈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진한 고동색으로 변하기도 하죠. 이제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미는 이 햇빛 굳은 살과는 완전히 다른 녀석입니다. 이건 우리 여자들의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어머님들 임신했을 때나 또 폐경기가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얼굴이 얼룩덜룩해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바로 여성 호르몬이 크게 변할 때 기미가 잘 생깁니다. 기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건버섯처럼 경계가 똑 부러지지 않고 마치 화선지의 먹물이 스윽하고 번진 것처럼 퍼져 있어요. 그리고 피부 위로 튀어나온 것 없이 아주 평평합니다. 주로 광대뼈 주변에 생기는데 꼭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피부에 햇빛이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 진해졌다가 겨울에는 조금 옅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자, 외우기 쉽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손으로 만져서 오돌토돌하고 경계가 뚜렷하면 햇빛 굳은 살인 건버섯. 만져지는 것 없이 평평하고 뿌옇게 번져 있으면 호르몬 얼룩인 기미.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내 얼굴에 있는 게 햇빛 굳은 살인지 호르몬 얼룩인지 조금은 구분이 되시지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더 커지거나 혹시 나쁜 걸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 더 짙어지고 커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혹시 위험한 건 아닌지를 알려주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변화가 보이면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는 겁니다. 괜찮겠지? 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확인받겠다고요.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할 첫 번째 현상은 크기나 모양이 갑자기 변할 때입니다.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쑥 자란다거나 원래 동그랗던 녀석이 찌그러진 호떡처럼 모양이 비뚤어지면 이건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할 두 번째 현상은 색깔이 이상하게 변할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새까맣게 변하거나 한 점 안에 검은색, 갈색, 붉은색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이 뒤섞여 보일 때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할 세 번째 현상은 가렵거나 아프기 시작할 때입니다. 보통 검버섯은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렵고 콕콕 쑤시듯 아프다면 피부 속에서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할 네 번째 현상은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날 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요. 아주 드물게 검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피부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얇아지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두피를 잘 보셔야 해요. 두피나 이마 위쪽에 만져보면 사포처럼 거칠거칠한 딱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광선 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녀석이거든요. 자, 제 이야기에 덜컥 겁부터 나셨지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어머님들 얼굴에 있는 점들의 99%는 그냥 검버섯이 맞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를 확인해서 우리 어머님들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는 이 늙은 의사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의심스러울 땐 한번 보여주시는 것, 그게 제일 마음 편한 길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제 위험한 신호도 아셨으니 슬슬 집에서 관리를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유튜브에서 식초로 검버섯, 완전 제거, 베이킹소다로 기미 없애기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우리 얼굴에 독을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식초는 강한 산성이라 피부를 녹여서 화상을 입히는 거고요.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이라 피부 보호막을 부식시키는 겁니다. 둘을 섞는다고요?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피부에 더 큰 자극만 줄 뿐이에요. 얼마 전에 71살 김선자 어머님이 얼굴을 천으로 꽁꽁 가리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인터넷만 믿고 식초랑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팩을 하셨다가 얼굴 전체가 벌겋게 붓고 물집까지 잡힌 상태였습니다. 몇 주 동안 고생해서 겨우 치료는 했지만 원래 있던 기미보다 더 짙고 넓은 흉터가 그 자리에 평생 남게 되었습니다. 거울도 보기 싫다고 우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피부는 수십 년 세월을 견뎌온 아주 소중하고 약한 피부입니다. 제발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방법으로 상처 주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제가 수십 년간 검증한 진짜 관리법을 알려드릴 시간이네요. 이제 기미와 검버섯, 주름에 효과가 좋은 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팩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효과를 2배로 보셔야지요. 팩을 하기 전 알아두셔야 할 점. 첫째, 어떤 팩이든 반드시 귀 뒤쪽이나 팔 안쪽 연한 살에 먼저 조금 발라보세요. 10분 정도 지켜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얼굴 전체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내 피부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팩을 하기 전 알아두셔야 할 점. 둘째, 재료는 절대로 미리 만들어두지 마시고 팩을 하시기 직전에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신선함이 곧 효과입니다. 팩을 하기 전 알아두셔야 할 점. 셋째, 팩을 너무 오래 해서 바싹 마를 때까지 두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팩을 하기 전 알아두셔야 할 점. 넷째, 팩을 씻어낸 후에는 반드시 평소에 바르시던 로션이나 크림으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양을 줬으면 날아가지 않게 꽉 잠가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 이 약속들을 지킬 준비가 되셨다면 진짜 피부 보약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주름과 검버섯을 잡는 들기름 팩입니다. 어르신들, 혈관에 좋다고 들기름 한 숟갈씩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 좋은 오메가3가 우리 피부에도 최고의 보약입니다. 피부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피부 소방수 역할을 해주지요. 그리고 들기름은요, 우리 피부에 튼튼한 보호막을 한 겹 씌워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힘이 약해져서 좋은 수분은 자꾸 날아가고 피부는 자꾸 마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이 이 보호막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피부가 촉촉하고 팽팽해지는 것이지요. 또 김이나 검버섯이 더 새까맣게 진해지는 걸 막아주는 힘도 있답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달걀 노른자 1개, 들기름 1큰술, 꿀 1큰술, 그리고 밀가루 1큰술. 혹시 집에 율무가루가 있다면 밀가루 대신 넣어보세요. 미백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에 들기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거기에 꿀을 넣고 마지막으로 밀가루나 율무가루로 농도를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깨끗하게 세수한 얼굴에 눈과 입 주변을 피해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기미는 물론이고 자글자글한 눈가 주름까지 팽팽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번째 비법, 묵은 각질을 벗겨 환한 속살을 찾아주는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기름 팩이 영양을 채워주는 보약이라면 이 들깨가루 팩은 피부를 깨끗하게 대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우리 피부를 공격해서 검은 점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들깨가루 속에 있는 착한 성분들이 그만 만들어 하고 그 명령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굴빛이 칙칙해지는 걸 막아주고 환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지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그리고 떠먹는 요구르트 2큰술. 여기서 비법 하나 더, 요구르트 대신 우유를 써도 좋은데요. 혹시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우유가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젖산 성분이 더 많아져서 피부 각질을 녹여주는 천연 박피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살림의 지혜지요. 만드는 법은 더 쉽습니다. 그릇에 준비된 재료를 모두 넣고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얼굴에 꼼꼼히 펴 바르시고 20분 뒤에 씻어내시는데 이때 그냥 씻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살살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들깨가루 알갱이들이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해 줄 겁니다. 이 팩은 햇빛이 강한 여름에는 일주일에 2번, 다른 계절에는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팩을 하고 난 다음 날은 꼭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마다 피부가 조금씩 다르시지요? 어떤 분은 더 건조하고 어떤 분은 기름기가 많기도 하고요. 제가 피부 상태에 따라 팩을 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세수만 하고 나면 얼굴이 금방 하얗게 트고 당기는 분들,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은요, 제가 알려드린 들기름 팩에 꿀을 반 숟갈만 더 넣어보세요. 피부에 촉촉한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는 것처럼 아주 편안해지실 겁니다. 반대로 얼굴에 기름이 많아서 번들거리는 게 고민인 분들은요, 들깨가루 팩에 요구르트 대신 녹차 우린물을 2숟갈 넣고 섞어보세요. 녹차가 번들거리는 기름기를 싹 잡아줘서 훨씬 개운하고 깔끔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내 피부에 맞게 조금만 바꿔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너스 비법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환자분들께만 알려드리던 백옥 피부 팩이에요. 이건 하고 나면 즉시 피부가 맑아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재료는 딱 3가지. 알로에 젤 종이컵 반컵, 꿀 큰술 반 숟갈, 올리브 오일 작은 술 3숟갈. 정말 간단하지요? 알로에는 피부 응급실장이라고 할 만해요. 붉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고 색소가 올라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천연 보습막을 만들어주고요. 만드는 법은요, 그릇에 재료를 다 넣고 하얀 크림처럼 될 때까지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묽은 편이니 얇게 펴 바르시고 20분 뒤에 물로 씻어내세요.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칙칙한 날 해주시면 다음 날 얼굴에 뭐 좋은 거 하셨냐는 인사를 꼭 들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팩을 알려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미리 답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원장님, 팩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며 써도 되나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입니다. 천연 재료는 방부제가 없어서 금방 상할 수 있어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꼭 한 번 쓸 만큼만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효과도 좋고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팩 얼굴 말고 목이나 손 등에 발라도 되나요? 정답은 아주 좋습니다.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이가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목주름과 손등의 검버섯이에요. 얼굴에 팩하실 때 남은 것은 목과 손등에 꼭 양보하세요. 20년 뒤에는 오늘 이 습관에 정말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팩으로 피부 겉을 정성껏 가꿔주셨다면 이제는 몸속을 좋은 음식으로 든든하게 채워서 피부의 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우리 몸속이 비어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전부 다 챙겨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저 장 보러 가셨을 때,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고민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을 한번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째, 색깔이 고운 과일과 채소를 가까이 하세요. 특히 키위나 빨간 파프리카가 참 좋습니다. 이 속에 든 비타민C는 우리 피부에 든든한 방패거든요. 기미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와 싸워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콜라겐도 도와준답니다. 하루에 키위 하나, 반찬에 파프리카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맛있는 과일과 채소에 많은 비타민C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비타민C의 첫 번째 역할은 피부 지우개 역할이에요. 이미 거뭇해진 색소를 연필 자국 지우듯이 살살 지워서 옅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의 두 번째 역할은 피부가 축 처지지 않고 탱탱하게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힘없이 처지는 걸 막아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 둘째,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에 많은 비타민 E는 피부의 노화 방지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세포가 햇빛에 늙고 지치는 걸 막아주거든요. 단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하루에 딱 한 줌이면 됩니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 셋째, 보라색 과일의 왕, 블루베리를 자주 드세요. 블루베리는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 수 있어요. 햇빛 때문에 우리 피부 속에 생기는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고마운 과일이죠. 생 블루베리가 비싸면 얼린 블루베리를 사서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 넷째,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 두부와 달걀을 잊지 마세요. 두부와 달걀은 새 피부를 만드는 가장 좋은 벽돌입니다. 묵은 세포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건강한 새살이 쑥쑥 돋아나려면 좋은 벽돌이 꼭 필요하겠지요. 어르신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이 심심할 때는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드시고 아침을 먹고 나서 얼린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고 저녁 식탁에 찐 두부 한 모를 맛있게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열흘 뒤, 한 달 뒤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를 속부터 바꾸는 겁니다. 세상 어떤 비싼 보약도 꾸준한 습관만은 못하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피부도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춰 관리를 조금씩 달리 해줘야 합니다.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과 똑같아요. 땀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요, 무엇보다 식혀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 후 얼굴이 화끈거릴 때는 차가운 물수건을 잠시 올려두거나 오이팩 같은 걸로 열을 식혀주면 기미가 짙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로션도 무거운 크림 종류보다는 가벼운 수분 젤 종류가 좋습니다. 반대로 바람이 차고 건조한 겨울철에는요, 보습에 보습을 더한다고 기억하세요. 평소 바르시던 로션이나 크림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 있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섞어 발라보세요. 피부에 아주 훌륭한 겨울 이불이 되어줄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방에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피부가 밤새 마르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살림의 지혜랍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팩, 좋은 음식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보다 먼저 구멍부터 막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구멍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나는 외출도 잘 안 하는데 뭘 발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집안에 형광등, 불빛,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도 우리 피부는 계속 공격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로션 바르신 뒤에 선크림까지 바르는 걸 마지막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비싼 거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화장품 가게 가셔서 SPF 30 이상 되는 걸로 끈적이지 않고 순한 제품으로 하나 사서 매일 아침 꼭 바르세요. 1년만 이렇게 하셔도 10년 뒤 피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이렇게 좋은 걸 챙겨 바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피부를 망치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의외의 습관 3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피부를 망치는 습관 첫째, 세수할 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얼굴을 닦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뽀드득 소리가 나면 기분은 개운할지 몰라도 우리 피부를 지키는 소중한 보호막까지 다 벗겨져 나가는 비명소리입니다. 세수는 언제나 아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피부를 망치는 습관 둘째, 좋다는 화장품을 여러 개씩 겹쳐 바르는 습관입니다. 밥도 과식하면 체하는 법인데 피부라고 다르겠어요. 너무 많은 성분이 한꺼번에 올라가면 피부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보습제 위주로 1-2가지만 제대로 발라주세요. 피부를 망치는 습관 셋째, 목을 잊어버리는 습관입니다. 얼굴만 내 얼굴이 아니에요. 목도 우리 얼굴의 일부입니다. 세수할 때, 로션 바를 때, 팩을 할 때도 꼭 목까지 함께 관리해주세요. 진짜 피부 미인은 목에서부터 티가 나는 법이랍니다. 어르신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들기름팩, 들깨가루팩, 그리고 몸속부터 채우는 여러 가지 음식들,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 피부를 되돌리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피부는 하루 이틀 정성을 들였다고 금방 알아주지 않아요. 마치 자식 키우는 마음처럼 매일 조금씩이라도 애정을 갖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딱 3달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피부는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방법은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마시고 혹시라도 피부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보일 땐 망설이지 말고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난 수십 년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얼굴에 새겨진 흔적들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훈장입니다. 그러니 김이나 검버섯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다만 그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한 나 자신을 이제는 더 아끼고 사랑해주자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뭘까요? 저녁에 냉장고에 있는 달걀 하나를 꺼내서 들기름 팩을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 어르신들이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만들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계세요.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경자 어머니인데 온 얼굴에 퍼진 기미 때문에 10년 넘게 동창회는커녕 아들네 집 방문도 꺼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딱 3달만 믿고 따라 해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3달 뒤 그 어머님이 아주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얼굴빛이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원장님 덕분에 다음 주에 10년 만에 동창회 갑니다. 제일 예쁜 옷 꺼내놨어요. 하고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건 단순히 얼굴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멈췄던 세상 밖으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 이야기가 그분께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피부를 상하는 분들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어머님들의 청춘을 되찾아드릴 검증된 이야기들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